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특정이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정이염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적과 후의 특정, 7종하고 바로 인삼의 경우 비교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와 아울러 25년도에 신설된 강귤 동상의 요건,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특정이염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걸 공부함으로써 공부를 정말 내가 치밀하게 하는가, 바로 허접하게 하는가가 여기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치밀하게 해놓으신 분은 이 시험에 안 나왔다, 짜증난다 이러실 게 아니라 이렇게 치밀하게 하시는 분은 결국 농작물 재배보험 전체를 치밀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합격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부분을 허접하게 공부하시는 분은 여기서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잘했지가 아니라 바로 다른 품목도 이렇게 허접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특정이염은 여러분이 얼마나 치밀하게 공부하는가, 허접하게 공부하는가. 바로 앞 시간에 종합위험에서도 원해시설의 경우는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이염은 품목, 잘 아시다시피 적과 후에는 7종이다. 그죠? 적과 후. 적과 전에는 5종이었죠. 적과 전. 자, 했지만 나올 때마다 강태우, 강풍태풍이 혼합됐어요. 강태우 집이 지화자, 강태우 집은 지화자 났네. 지화자. 그죠? 적과 후는 강태우 집은 집인데 일가집, 일가 모든 집. 그죠? 일가집이 지화자. 개인집뿐만 아니라 일가까지. 그 다음에 인생은 강태우 인삼집.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는 인삼집. 인삼집. 여기는 폭폭냉집. 폭폭, 칙칙폭폭이 아니라 폭폭, 냉침.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주시면 되고, 여기는 또 이제 조수에도 있어요. 25년도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외워주시고, 이제 다 외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삼이 꼭, 강귤 동상에는 이제 25년도에 요건이 새롭게 했으므로 이제 2점짜리로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야 되고. 복분자 무화과는, 수학 후에는, 수학기에는 바로 강태우만이다. 강태우가 굉장히 유용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특정이염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핵심은 무엇이다? 적과 후와, 인삼을 한다. 요거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야, 제대로 된 공부가 되고, 특히 이제, 적과전에 5종 한정, 5종 한정 특약에 바로, 이 5가지 제외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고사주스가 아니라 미보상주스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 고사주스와 미보상주스는 갈린다. 하지만 실제 결과 주스는 동일하다. 그죠? 그거를 저번 문제에서 풀어봤습니다. 앞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품목별 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적화전 5종 한정 특약인 경우는 강태우 집지화자다. 방금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는 7개, 강태우 일갓집, 지화,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적과울은 7종제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에 따라 이제 적과전, 적과후의 7종은 또 이제 종류별로 태지, 지파, 강풍, 태풍, 지진,
화재 집중 후 태지 지파랑 나머지 1, 일소 피해, 그 다음에 가을 동상에 우박, 이렇게 또 이제 나누어서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해에 따라 여기서 감수량 계산하는 것들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7종 재해를 적과전에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3개. 그래서 일소 우박은 낙과 피해, 착과 피해 하지만 가을 동상에는 착과 피해만 한다. 그래서 낙과 피해, 착과 피해, 고사주수, 낙엽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요 적과정 7종 재해를 적과 쑥 들어가면 이렇게 또 3개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걸 잊지 마시고, 자, 이제 차분히 수업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풍. 태풍은 잘 읽어야 됩니다. 기상청에서 태풍에 관한 기상특보, 기상특보, 특보가 있어야 되고, 이제 엔드냐 오냐를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바람 또는 비를 말하며 저번 시간에 했죠. 최대 순간 풍속 14제곱미터/세크 이상의 바람을 포함한다. 포함한다는 요 경우죠, 요 경우. 포함이어야, 포함은 A and B가 아니라 A and B, 즉 여기가 아니라 포함이니까 여기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A, O, B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포함한다를 O로 했으면, 말하며 또는 로 했으면 좀 더 명확한 표정이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포함한다. 포함한다니까 이제 여기서 뭘 읽어야 되냐면 여기서 바로 뭘 넣고 기상특보가 없더라도 최대 순간 풍속 14제곱미터/세크 이상의 바람은 포함된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태풍이 되려면 기상특보가 있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 있거나 14제곱미터/세크이면 된다. 이겁니다. 적과전은 태풍은 기상특보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 요건은 없어요. 그죠? 14제곱미터/세크. 그러니까 기상특보만 있었으면 돼요. 근데 또 이제 여기서 둘 중에 하나였는데,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규정에 뭐가 있어요? 손해규정에 14m/세크 미만의 바람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규정 때문에 요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5지만 이제 바로 기상특보, 결국은 보상을 받으려면 요거에 의해서 end가 돼버린 거예요. 기상특보가 돼야 되고 바로 기상특보 있고 13제곱미터/세크는 원칙적으로는 보장하는 재예요. 하지만 14제곱미터/세크 미만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한다. 결국 결론 뭐냐? 이 두 가지 요건 묶으면은 기상특보가 있고 기상특보 and 14m/세크. 요게 이제 인삼하고 차이점이에요. 인삼은 기상특보 14 둘 중에 하나면 돼요. 하나면 인삼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의식하고 했는지 그 교재 집필위원께서 아니면 의도한 건지 아니면 약간 오류가 낀 건지 이거를 굳이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여간 이렇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다시 강조하지만 자 여기서는 뭐예요? 이 규정대로라면 기상특보 5 포함이니까 이건데 미터/세컨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 들어가면 바로 14ms는 보상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결론은 특보 and 파세크.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입법자가 실수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시험에 나오면 참 애매하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물리 규정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보상하는 재해는 즉 이게 이렇게 나오겠죠. 기상특보는 있는데 13ms인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보상하는 재해는 해당된다. 하지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돼서 보험금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자, 혹시 이제 말 이해 안 가신 분은 앞에 돌려서 자주 보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특보가 있었으나 13ms인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 보상하는 재해는 해당이 돼요. 하지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보험금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물리적으로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인삼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특보 and 특보 또는 13ms는 둘 중에 하나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것도 농구문 이론서에서 조금 아니 차라리 인삼도 동일하게 규정하면 이분이 이거는 의도였구나. 그러면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여기를 야가를 바람과 말하며 이때 반드시 바람의 세기는 14m/s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이원적으로 규정을 해서 우리를 애태우냐는 거죠. 이렇게 농구문 이론서가 조금 무질서하고 조금 정신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보장하는 재에서는 5고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니까 보험금 지급은 안 한다. 이 경우 특보인데 13ms인 경우. 그죠? 그게 깊이 들어가면 한정도 없어요. 결코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구문 이론서에서 명확하게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써주니까 이런 사태가 자꾸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풍은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서는 5어다 5어. 자, 우박은 동일하죠. 정난운 또는 봉우리 적은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 얼음덩어리가 내리는 게 우박이다. 집중호우. 호우가 아니고 집중이었어요. 집중호우. 자, 집중호우 요건은 외워야 됩니다. 기상청에서 기상특보가 있고, 역시, 비 또는, 5네, 5. 또는, 이거 기상특보가 없더라도, 여기서 이걸 붙여서요. 기상특보가 없더라도 5니까 없더라도 and면 기상특보 있어야 하며 기상특보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는이니까 기상특보 없더라도 없는 경우에는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이다. 이렇게 읽어야 치밀한 공부가 되고 제대로 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기상특보 없더라도 꼭 이걸 붙여요. 또는 있으면 그 앞에 거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이런 국어 연습이 돼야 바로 우리가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농업재해보험 여기에 있는 용어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때랑 똑같은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외국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외국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개념 하나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영어 단어 정확히 모르면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런 뜻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 과목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요. 기상특보가 있고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이 아니라 기상특보 있거나 오거나 기상특보가 없는 경우에는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다. 이렇게 해야 되는 제대로 된 공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삼의 경우는 좀 더 완화돼서 24시간 80mm다. 여기까지 해야 비교 분석까지 되는 거예요. 자, 공부를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공부하시는 거 1년, 최소 1년, 최대 2년에 끝내야 되잖아요. 최소 1년, 최대 2년. 더 길어지면 여러분 정말 고시 공부하는 거예요. 사법시험 고시 공부. 이제 28년도부터는 1차 시험이 1년 준비해야 돼, 1년. 그러니까 28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26년에 다 끝내야 돼요, 여러분. 26년에. 28년에 합격하라는 것도 여기에요. 26년에 끝내시려면 제대로 된 공부, 치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 놓고 여기 안 나왔으니까 짜증나 하시면 안 되고, 이 공부 방법이 바로 이제 딴 거에도 적용이 돼서 그렇게 공부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여기를 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 치밀하게 안 하신 분들은 피해율, 보험금 가서도 또 어디선가 빈틈이 있고 약한 고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시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독학하시는 분들은 이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부족한 강의지만 제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소피해. 자, 적과전에는 폭염이라고 그랬고 인삼에서도 또 폭염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적과 후에는 일소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정작 여기는 폭염이라고 하면서 폭염경보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또 이제 폭염특보가 있어요. 이렇게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게 중요하나? 중요합니다. 왜? 농작물 재해보험은 뭐를 한 거예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취지가. 축사는 좀 다르지만 가축은 취지가 자연재해. 일반 보험은 자연재해는 전혀 주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일반 재해보험은 태풍, 지진에 의한 피해를 누가 보상해 줍니까? 태풍, 지진에 의한 피해.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이고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국가랑 보험회사가 농민들, 즉 사회보험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자연재해가 무엇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할 때만 보험을 해주는 게 농업재해보험의 근본적인 취지고 특징이에요. 따라서 제3자가 불을 냈다. 자연재해, 조수해는 자연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 인간의 고의과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멧돼지를 조종할 겁니까? 훈련시켜서?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화재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번개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인간이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3자가 저지른 경우는 안 돼야 돼요. 안 돼. 제3자가 과실로 경과실로 한 경우에만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야지, 고의 과실로 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단서에 뭐만 써 있어요? 계약자, 피보험자, 그 법정 대리인의 고의 중대한 과실만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옆집에 사는 철수가 한 경우 너는 어떻게 하는 거냐? 왜 입법의 미비라는 거죠. 자연재해 보험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취지가. 따라서 자연재해는 굉장히 소홀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화재가 났으면
우리 손해평가사의 밥줄입니다. 자연재해 사라지면, 뭐예요? 여기 일이 없어서 우리 밥줄 끊깁니다. 우리 밥줄은 바로 이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 그러니까, 정말 안 된 말이지만, 태풍이 불어주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집중호우 내려주면 농민들과 이제 죄송하지만 결국 이거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줄이니까 정말 잘 정확히 공부해야죠, 정확히. 그래서 이거 이제 정확히 공부하면은 합격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도 이것처럼 공부할 거니까. 잔소리가 좀 길었네요. 일소는 폭염이다, 폭염. 참 폭염 피해로 하지 왜 또 일소라고 해. 폭염으로 인해 목적에 일소가 이래서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인데, 일소가 뭐냐? 일소는 과실이, 열매가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껍질이나 그 알맹이가 괴사되어 태양광 때문에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이다. 일소. 폭염으로. 그래서 이제 폭염은 기상청에서 특보를 발령한 때 세계 관측소 2일 이상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는 폭염 특보 엔드 여기는 오 아니에요. 유일한 엔드입니다. 엔드 발령한 때, 그리고 발령한 때 폭염 특보가 없더라도가 아니라 발령한 때, 폭염 특보 발령한 그때 가수원에서 가까운 기상 관측소로 2일 이상 33도시 폭염 특보 엔드 유일한 엔드예요. 일소. 폭염 특보가 있고 폭염 특보가 없더라도가 아니라 폭염 특보 있을 때 이렇게 국어가 중요해요. 국어가 한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요건에 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연속 2일 이상 33도시. 그래서 이제 허투루 한 사람은 인삼하고 비교만 해요. 7일 30도시. 이거 서투르게. 그게 아니라 엔드, 치밀하게 한 사람. 엔드 2일 이상. 그리고 나서 인삼 비교. 경우를 말하면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또 기간까지 나왔어. 해제한 날까지 일소해야 돼. 그러니까 폭염특보가 3일날 발생해서 5일날 끝났다. 그러면 요때까지 5일까지 해서 일소 현상이 해야지 갑자기 7일날 6일날부터 해가지고 한 거는 안 된다 이거야. 기간까지 보상한다. 위치한 지역에 폭염특보를 하겠죠, 당연히. 위치하지 않는 지역에 하면 안 되니까. 자, 일소 피해는 내용도 갑자기 황당하게 일소 피해의 요건을 소술하라. 2점짜리, 5점짜리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다 외워야 돼요. 일소의 내용, 폭염. 가장 핵심은 폭염 경보, 특보가 있고, 특보 엔드. 이제 핵심은 2일 이상 33도시. 그리고 인삼은 바로 인삼은 폭염이 있지만 특보가 없고 바로 7일 30도시. 이렇게 비교 분석. 바로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일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적과전은 동상해. 온주밀감도 동상해. 적과온은 가을 동상해. 인삼은 동상해 없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공부를. 자, 동상해 뭐냐?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 원인. 과실하고 또는 입이 얼어서. 입이 얼어도 된대, 입 피해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입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입. 자, 우리가 대상은, 보험의 목적은 과실, 나무, 그 다음 뭐 있어요? 논작물, 밭작물,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가축이었어요, 가축. 입이 된다는 거예요, 입. 적과전의 특이한 현상이 바로 입 피해를 보장해 준다. 인삼도 인삼. 입이 피해가 되면
단감, 떫은감, 과실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외적으로 입이 보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입이 과실, 나무, 작물, 시설, 가축뿐만 아니라 입이 된다. 입이 열어서 생기는 피해. 자, 입을 주의하세요. 그래서 잎사귀, 그래서 이제 낙엽류를 합니다. 적과전에서는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거 이따 모아볼 거고, 결빙 증상이 오타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피해를 인정한다. 이 피해는 단감, 떫은감, 그 다음에 10월 31일까지, 즉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 동상에는 한다. 그러나 단감, 떫은감은 11월 15일까지요. 가을 동상에는 11월 15일인데 이 피해는 언제까지? 12월 30일까지. 이러니까 통째로 외워야 돼. 그러니까 적과전에서 당연히 외워야 될 것들. 그러니까 적과전 가을 동상의 기간은 11월 15일인데 단감, 떫은감 10월 30일까지만 보장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째로 이해하고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입이 50% 이상 고사해야 돼. 입이 50% 이상 죽어야지 49% 죽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을 동상에. 그래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동상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진. 자, 지진의 경우는 들어왔어요. 종합위험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진이? 바로 종합위험. 종합위험은 다 지진을 보장해요. 그러나 특정위험 있는 것들은 지진 아무도 보장하지 않고 뭐만 보장한다? 적과전만. 즉 인삼은 지진 보장하지 않는다. 강태우 인삼집, 폭풍냉집, 지화자가 아니라. 그죠? 인삼은 화재도 안 하고 바로 조수에만 보장한다. 지진화재. 지진의 요건은 바로 5점 이상, 자연지진. 당연한 이야기. 기상청에서 5점 지진 통보. 당연히 지진 통보로 알죠. 우리가 지진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상특보랑 우리 일반인이 기상특보가 필수 요건, 폭염도 필수 요건. 그렇지만 기상특보 지진 경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접한 시군도 된다. 해당 위치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군 5점 이상, 4.9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 이제 또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적과전은 진도 4.9, 그 다음에 옆시군에서 했는데 4.9였어. 그런데 우리 사과밭이 균열이 있어. 흔들리고 떨어졌어. 낙과 피해를 당했어. 그러면 어때요? 적과 후면 보상 못 받아. 그러나 적과전이면 보상을 받아요. 왜? 기타 자연재해. 자,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치밀하고 심도 있는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맘만 먹으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입법으로 아주 웃기기 때문에 못 내죠. 웃기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놓고도 이거 좀 얼토당토 않네 하고 황당하죠.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4.9다. 적과전에 4.9 지진이고 해당 시군도 아니고 인접 시군에서 어제 옆에 시군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적과 후였다면 보상 못 받아. 무려 얼마가 떨어졌냐? 1000kg가 낙과 피해를 입었다. 이제 대농장이겠죠. 그러면 적과 후면은 못 받아요. 지진에 해당이 안 돼. 그러나 적과 전이었다면 바로 뭐로 보상받는다? 기타로. 그죠? 그러니까 공부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만 연습해 보면 재밌어요. 이제 그렇게 돼야 공부가 재밌고 돼야
치밀하게 파면 이제 여러분은 합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런 게 뭐가 중요해? A라는 요건이 뭐가 중요하냐?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죄예요. 농민들께 죄송하지만 이거 없었다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바로 손해평가사 제도가 없습니다. 이 자연재해 없었다면. 자, 그래서 지진 요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화재는 화재. 이제 화재의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래도 또 반복. 뭐 반복? 시설일 때. 뭐부터 확인해라? 화재부터 해라. 왜? 뭐죠? 원해시설과 비가림시설은 화재가 특약이다. 따라서 자기부담금 0이다. 벌써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딱 시설 문제 뜨면 뭐부터 확인해라? 화재부터 확인하라. 이렇게 재해가 중요해, 재해가. 이런 것들을 딱 자기의 루틴으로 문제를 보는 눈으로 고정을 시켜요. 문제만 보면 일일이 뭐를 해야 된다.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했고요. 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삼은 이제 비교 분석하면 돼요. 일갓집 어떻게 됐다고요? 강태우 인삼집에 애우기 좋게 이제 인삼을 넣었어요. 폭폭냉침.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었는데 조수해가 붙었어요. 조수해가 작년에 화재 죄송합니다. 화재 인삼집 화재로 이거 빼먹었네요. 저도 수없이 외웠는데도 이렇게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강태우 인삼집 화재로 폭폭 냉침 당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강태우 인삼집 화재. 지진 없어요, 지진 없어요, 지진. 아까 또 방금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화재로, 죄송합니다. 강태우 인삼집 화재로 폭폭 냉침. 화재 빼먹었어요. 화재로. 그 다음에 조수해가 했어요. 조수해가 첨가됐다. 지진은 없네요, 지진. 자, 지진이 났다.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냉해는 있네요, 냉해는 있는데 또 뭐가 없어요? 동상해 없네요, 동상해. 그러니까 동상해로 인삼이 피해받았다. 안 돼요. 지진, 바로바로 또 지진. 시험장에서 있었나? 또 따져, 시간과. 그러니까 이제 외우더라도 시험장에서 이랬던가 저랬던가. 그래서 제가 참 감자, 병해충, 그 다음에 고추 병해충 제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외웠다 하고 갔는데 다행히 1등급은 그래도 맞췄어요. 1등급 공통인 거. 2등급 공통인 거 이제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제 역풋 바세탄 또 감자는 이제 또 제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이 모갈잎 들레 강가무역 해가지고 했는데 2등급은 외우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기는 뭐였지? 역풋 바세탄에 제시 담담에 이제 여기는 무슨 아메리칸 풋마더 해가지고 외워요. 이걸 따지고 있자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해서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 없음 하고 늠름하게 쓰고 나와서 보니까 시드름병이에요, 시드름병. 그래서 이제 2.5점이다 계산했는데 3점을 줬더라고요, 3점을. 우리 출제위원들이 0.5점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1등급 맞고 2등급 틀렸는데. 그러니까 다 외워도 시험장에 가면 바빠요. 지금 2점짜리 하나 만지려고 지금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15번을 빨리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남기려고 이렇게 했지만 된다는 거. 따라서 여러분,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도 시험장에 망설이면 그건 자기 실력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나오고 시드름병이었네 하고 한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저기를 하지 말고 완벽하게 외워주시기를. 시험장에서 망설이면 안 돼요. 그래서 태풍은 완전 동일해요.
완전 뭐랑 동일하다? 바로 적과 후랑 동일하다. 그래서 또 그런데 여기는 또는으로 했어요. 여기는 또는 참 아까는 포함한다. 좀 일치 좀 시키시지. 동일한 의미인데. 그래서 동일하다. 그래서 기상특보 5 뭐예요? 14m/s. 따라서 여기 인삼은 어때요? 기상특보 있고 and 13m/s면 13m/s면 보상한다 안 한다? 보험금 준다. 보상하는 재해도 해당되고 보험금도 준다. 그러나 적과 후는 이 경우에 보상하는 재해는 해당하지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보험금 주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야 할 치밀한 공부입니다. 물리상, 문의 어휘상, 그죠? 똑같다. 폭설, 그러니까 설해가 아니라 여기서는 또 폭설이에요. 폭설. 대설에 대한 특보, 특보. 오요, 엔드예요. 다 오. 여기는 12시간 폭설, 아니고 강우량 아니니까 여기는 이제 24시간 신적설이 바로 5cm다. 24시간 신적설이 5cm다. 이건 적과 전에는 없는 거죠. 왜 적과 전에는 없어요? 적과 후에는 대부분 언제 끝나요? 11월. 적과 후는 대부분 11월 31일 끝납니다. 그러니까 폭설은 주로 12월, 1월, 2월에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적과 후는 폭설이 없다. 폭설이. 다만 이제 이전에 눈이 오는 것은 설에, 적과 후에는 보장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온 눈 피해는 보장을 안 한다는 또 입법상의 결함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적과 후에는 뭐만 보상해요? 강태후 일갓집 지화. 눈이 없잖아요, 눈이. 그러니까 이때 이전에 눈이 와서 기상이변으로 와서 피해를 받으면 적과 후는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건 이제 입법의 미비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 수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재 하나 제대로 공부하려면 여러분 머리 쥐어 터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를 먹여 살리고 이렇게 공부해야만 딴 것도 이렇게 하니까. 집중호우는 동일하죠. 특보호 뭐만 다르다? 여기는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다. 그러면 12시간 80mm가 규정이 셀까요? 24시간 80mm가 어느 게 더 보호하는 겁니까? 24시간이 더 보호해. 24시간 내내 80mm. 12시간에 쏟아져야 돼. 그러니까 인삼을 훨씬 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작정 외우시지 마시고 그 의미까지 생각해 보시게. 그 다음에 이제 집중호우가 있는데 또 이제 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집중호우가 아닌데 잠긴 경우. 근데 태풍 집중호우 등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호우, 즉 기상특보 없더라도 여기서는 기상특보 없더라도 하나 더 붙죠. 24시간 80mm 안 되더라도 이렇게 외우실 수 있어요. 침수는 옆에 뭐다? 기상특보 없더라도 또 24시간 80mm가 안 되더라도 다량의 물이 15cm 이상 쌓이면 유입되어 물이 잠기면 상면이 물에 잠기면 인삼을 침수로서 보호한다.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기상특보 없고 80mm가 24시간 80mm가 안 되더라도 15cm 이상 유입이 되어 물에 잠기면 침수로서 보호한다. 그다음 우박은 똑같아요. 얼음알갱이. 자, 여기는 이제 냉해가 있어요. 적과
전에 냉해는 그냥 찬 기온만이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외우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추락함이 저녁기 해야 돼. 이때만 냉해가 된다는 거예요. 4월. 그죠? 중해. 해당 지역의 세계 관측소 0.5도씨. 마이너스 아니에요. 영상 0.5도씨. 마이너스 아닙니다. 최저기온 5도 이하의 찬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네, and 육안으로. 눈으로 피해가 인정돼. 눈으로 인정돼야 돼. 눈으로. 그러니까 자, 여기는 1, 추락 및 저녁기 시간. 그 다음에 0.5도씨 이하. 그 다음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 이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여러분이 규정해서 따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0.5도씨하고 육안으로 판결했는데 언제? 7월이었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중에도 되고 육안으로도 판별 가능한데 0.7도씨였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됐는데 육안으로는 판별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내면 한정없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치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이제 일소가 아니라기는 폭염이다. 정작 폭염에 폭염 경보는 있다 없다? 없다. 폭염 경보 없어도 최고기온 30도씨 7일. 폭염 경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폭염 경보 있고 있었는데 30도씨 미만이면 안 돼. 폭염 경보 있고 30도씨 이상이면 된단 말이야. 근데 6일이면 또 안 돼. 30도씨 7일 이상. 30도씨 7일 이상. 폭염. 또 그러니까 30도씨 7일 이상. 두 번째는 육안으로. 육안이 두 개 나왔네요. 냉해 폭염. 그 다음에 입. 결국 잎 피해. 여기서는 인삼은 땅 속에 있으니까 열매가, 그러니까 잎은 바로 잎 피해다. 바로 잎 피해가 역시 50% 피해. 그러니까 여기 폭염하고 어디죠? 가을 동상에는 잎 피해다. 잎 피해. 그죠? 잎 피해를 인정한다. 결국 인삼의 특정위험지에는 반드시 정복하셔서 꼭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기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재, 조수해. 그죠? 여기 화재가 있는데 역시 또 이제 제3자의 화재의 경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수해는 25년도에 신설됐다. 그래서 인삼의 특정재해와 적과후 특정재해는 완전히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인삼과 적과전 품목의 특정 위험을 비교 분석한 거. 요거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바로 11회 시험에 감자 병충해랑 고추 병충해를 비교 분석해서 공통점을 써라는 게 나왔잖아요. 신경향이었어, 신경향. 그러니까 이제 인삼과 적과전을 비교해서 하라는 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그래서 이 피해는 어떻게, 요거를 따져야 돼. 온도 규정, 육안, 유피해. 이 피해가 가장 나올 수 있는 확률. 적과전은 가을 동상이 하나다. 인삼은 폭염이다. 그래서 잎사귀 피해. 단감, 떫은감은 10월 30일까지 50%. 인삼은 폭염, 육안으로 판별하고 잎이 50% 피해. 이 피해가 인정된다는 의미. 그 다음에 동상에는 모두 기상특보가 없다. 없어요. 동상에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과전은 동상에, 적과울은 가을 동상에. 온도 규정이 없어요. 온도 규정이. 그다음에 강귤은 동상에 규정이 있어요. 바로 살펴볼 거예요. 그다음에 인삼은 이제 동상해인데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이면 되고
동상해가 없어. 냉해가 있어, 냉해. 인삼은, 자, 이거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냉해는 적과전의 온도 규정이 없어요. 그러나 인삼은 영상 0.5도씨야. 참기후. 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해야 되는 것은 적과 후는 뭐예요? 가을 동상해. 인삼은 냉해 폭염. 자, 요거 정리해서 꼭 외워두셔야 되고, 여기 안 되면 이제 또 시험장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꼭 정리해서 외워주실 거. 저도 이제 모의고사에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폭염 명칭. 폭염 명칭이 적과전에는 폭염. 그 다음에 적과 후에는 일소. 오히려 정작 폭염 경보가 있는 거는 요것뿐. 일소. 인삼 폭염, 폭염특보 없어요. 그죠? 7일 3. 여기는 2일 33도씨. 기상특보 엔드냐, 기상특보 5호냐. 기상특보 엔드는 뭐밖에 없다? 일소밖에 없다. 나머지는 5호다. 그죠? 인삼은 태풍, 폭설, 집중호우 3개가 뭐가 있어야 된다? 기상특보가 있어야 된다. 적과전은 태풍, 집중호우만. 그죠? 강태우는 다 뭐만 있어야 된다? 기상특보가 있어야 된다. 강태우는 특보와 함께 다니네. 그죠? 강태우 특보, 강태우는 특보. 그 다음에 폭설이 특보가 있어야 된다. 지진은, 적과전에만 있고, 적과전 후에, 적과전 후, 인삼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다른 것들을 비교 분석해보고, 공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위험 중에 강귤에서 동상해가 25년도에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그래서 이제 계약 체결 24시부터 12월 20일까지, 12월 20일까지 꼭 기억해야 돼요. 이때가 이제, 동상해 보장 기간이 12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예요. 나중에 요거 외우는 방법들 일괄적으로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암기, 그런 수법으로 하면 그게 이제 처음엔 부자연스럽지만 오히려 그거 한 5번만 하면 오히려 이제 편해요. 그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15점짜리 보험기간 나왔을 때 아주 1분 만에 썼나?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전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이 얼어서 한다. 이건데 이건 이제 안 나오겠죠. 요게 나오겠죠. 12월 21일부터. 그래서 이제 망감류는 바로 주계약으로 이걸 인정하는데 온주밀감은 특약을 가입해야 돼요. 특약에 가입해야 이렇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 기온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는 마이너스 3도씨 6시간 이속. 제주도 이외의 지역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외워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육지에서 제주도 이외가 육지, 제주도, 육지와 제주도.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이런 표현을 쓰더라도 우리가 암기하기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되는데 우리 공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지만 자, 아니에요. 048 딱 보니까 공사판이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지만 공사판에서 이제 전전하다. 외우기 암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공사판에서 전전하다. 어디로? 도망갔다. 제주도로 36개 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쉽게 외워지죠. 그러니까 공사판, 여기는 공사판 36개. 대신 마이너스 3, 제주도에서 마이너스 3도씨야 6시간. 이렇게 하면 쉽게 외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어려워, 이런 게. 그러니까 혼자 이런 걸 다 만들어내야 되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복분자 무화과는 이제 수학전은 종합, 수학전은 종합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수학기 이후, 수학기 이후가
복분자는 5월 31일까지니까 6월 1일부터 6월 뭐죠? 8일까지.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죠. 6월 말까지. 그래서 6월 7일까지는 98 마이너스 저기로 하고 98 마이너스 사고 발생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뭡니까? 23 마이너스 A 20 마이너스 A로 해서 이제 자녀 수확량 비율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는 8월 1일부터. 자, 그 다음에 그때는 뭐만 보장하냐? 강태우만 보장하고 태풍은 14제곱미터 세크 이상만 하는데 이게 인삼은 없어요. 인삼은. 바로 14m/s 세크만 보장하기 때문에 역시 이때 복분자 무화과도 기상특보 있고 14제곱미터/s 세크만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위험을 바로 다 살펴보았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특정이 병충해가 있어요. 병충해가 있는데 병충해는 올해 고추, 감자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제 병충해 보장과 그 가축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